예, 안녕하십니까. 송원재 TV 시작합니다. 휴일인 오늘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 선택을 이번 주 내로 심사숙고해서 밝히겠다. 국민들 앞에서 밝히겠다.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아니면 제3지대에 남느냐. 교묘하게도 이준석 대표가 휴가를 간 이 시점에 자신이 심사숙고해서 자신이 갈 길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가 계속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면서 당내에서조차 홍준표 후보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너무 격조가 없는 것 아니냐, 전체 정치판을 좀 잘못 읽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에 그 캠프에 속했던 사람 4명이 북한으로부터 지령, 지원을 받으면서 간첩짓을 했다라는 것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굉장히 놀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경수가 지금 구속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입을 다물고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외면할 수 있는 일이냐? 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극심한 네거티브, 소위 친문, 호남 지지를 얻기 위한 서로 물고 뜯기식 네거티브가 진행이 되면서 오늘은 또 이재명 후보가 느닷없이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자신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언제 누가 네거티브 하라고 요구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들끼리 네거티브를 하고 훑뜯다가 또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해서 사실은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이렇게 심각한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앞으로 어떻게 바로잡겠다. 적어도 이 정도의 토론, 이 정도의 논쟁이라도 있어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야권 지지자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준석과 홍준표의 정치적 행보입니다. 이준석, 홍준표 모두 일정 부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또 문재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보태야 될 유력한 야권의 정치적 자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제 비판을 해야 될 부분은 비판을 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준석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까지 윤석열과 안철수에 대해서 저렇게 막말에 가까운 공격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 홍준표가 어떤 계산에서 또 어떤 생각에서 저렇게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윤석열 공격을 계속하고 있느냐. 다른 당내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느냐. 물론 여기에는 자신들 개인의 정치적 스타일, 개인의 정치적 자질,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이 판세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지금 이준석과 홍준표는 윤석열로 모여있는 저 압도적 지지율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본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이준석의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존재감 크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부분이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과 안철수에 대해서 정치적 존재감을 낮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현재까지는 끈에게조차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의 얘기는 이겁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들었다. 이제 결단을 내릴 시점이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 야권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모두를 주도한 것은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 당시 안철수 후보가 입당을 했더라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에서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단일화를 하고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겠다. 이런 방법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제3지대에서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구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양당 구도, 양자대결 구도 아닙니까? 양자대결 구도가 아닌 대선에서는 언제나 한쪽 진영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를 돌이켜보시면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대결 이 구도에서 갈수록 제3지대는 좁아지게 될 것인데
안철수 대표가 움직일 공간, 야권의 정권 교체에 도움을 줄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야권 단일화까지 순조롭게 잘 되겠느냐.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윤석열, 최재형이 입당을 한 만큼 안철수 대표가 제3지대에서 굳건하게 존재하면서 지지율을 넓혀서 나중에 야권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존재감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또 마지막 단일화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안철수 대표 자신으로 보나 야권 전체로 보나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아니라면 지금 일찍부터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힘과 연대해서 정권교체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현재 당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당헌 당규를 고치지 않고서는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가 없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서면서 대선을 포기했다라고 해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돼 있는 것도 아닌데 대선 후보로 나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 전국에서 야권의 훌륭한 대선 후보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표하고 또 그게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가 왜 저렇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느냐. 이제 휴가도 지나서 좀 전략을 바꾸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모았는데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켜 놓고서는 구속시키는데 반대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 또 보수 우파를 괴멸시킨 장본인이 윤석열 아니냐 이런 식의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실언을 한 부분 맞고요. 윤석열이 실언을 해서 좀 불안감을 주는 것에 대한 공격은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검증과 네거티브는 다른 것이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사만 했으니까 국정 비전에는 약할 것이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특검, 박영수 특검에 소속되어 있을 때와 검찰에 있을 때와 좀 다른데 박영수 특검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불구속 기소로 자신의 의견을 표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고, 그 부분이 거짓말이라고 하려면 뭐가 어떤 부분이 거짓말인지를 좀 근거를 밝히는 게 맞고요. 보수 우파의 괴멸,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부분을 그 책임론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고 그동안 4년 오전 그 책임 부분에서 야권이 헤어나질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어왔는데 이번 대선 전국에서 이 부분을 끄집어내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이죠. 김근식이 따끔하게 쏘아붙였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서 당내 분열 조장과 막말 비난이 지속되면 그나마 있던 지지층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으로 급속도로 옮겨갈 것이다. 경쟁 후보 비판이 당내 경선의 숙명이라고 해도 홍 의원님처럼 막가파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는 가급적이면 공격을 하더라도 근거를 충분히 밝히고 근거 있는 공격, 그 다음에 공격의 수위, 공격의 빈도, 좀 균형감을 갖추고 격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윤석열이 곧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판세 분석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냐? 실언을 한 것도 많고 국가 미래 비전을 잘 제시하는 부분도 약하고 또 처가에 관련된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올해 2월부터입니다. 꽤 오래됐다는 이야기고요. 더 나아가서 윤석열 현상이라는 이름으로 1년 동안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버텨내고 그냥 버텨낸 것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자신이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해나가는 그런 강골의 이미지, 그 맷집을 보면서 윤석열 현상부터 이어지는 2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모여진 이 지지율 기대감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판을 해서는 안 된다. 이준석도 윤석열과 안철수에 대해서 그 지지율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인 자신에 대한 그 지지, 그 기대, 거기에 모였던 그 리더십을 지금 2달도 채 되기 전에
자신 스스로 다 깔아뭉개버렸습니다. 이준석은 물론 가치가 있습니다. 20대, 30대와의 소통 능력, 또 이준석은 움직이는 것 자체로 신선함을 주는 것 아직 살아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이준석은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자기의 몫을 이제 충실히 할 때다 이렇게 보이고요. 홍준표 후보도 윤석열이 무너지면 야권의 전체 지지율이 좀 무너진다 하더라도 자신이 1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권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구도가 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1등만 하면 된다. 혹시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야권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합리적인 검증은 계속해 나가면서 당내 후보끼리 경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모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실현에 대해서 공격하고 정치 초보, 윤석열과 최재형이 아직 제대로 된 정치적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적에 머물면서 지금은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무언가, 그 다음 문재인 캠프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간첩짓을 하다가 들통이 난 드러난 이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추궁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엄청난 실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각종 실정을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논의는 하지 않고 엉뚱한 네거티브만 주고받고 있는 데 대한 공격하는 것,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주력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